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떼지어 용산으로 달려간 조선일보 기자들이 윤석열에게 질문하지 않은 것,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월 2일 월요일 오전 7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곳에서 잘못된 점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재명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또 한 가지를 발견해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윤영찬 씨가 네이버에서 근무할 때 정진상에게 네이버 사고를 좀 짓게 해달라고 민원을 청탁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 임원이던 2015년에서 2016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만나 네이버 제2사업 신축 인허가 등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일 어제 전해졌다는 겁니다. 정진상 씨는 이재명의 오른팔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이재명의 오른팔에다가 윤영찬이가 우리 성남에다가 네이버 사고 좀 짓게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에서 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등 관내 기업들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시와는 별개인 영리법인 성남FC에 불법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네이버가 청탁한 내용, 제공한 대가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영찬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윤 의원은 거부했다고 한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검찰은 네이버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분당구 정자동 제2사업 인허가 과정을 조사하면서 2015년에서 2016년 당시 네이버의 임원이었던 윤영찬 씨를 윤창 씨가 정진상과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당시 만남에 민주당 중진 의원 A 의원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윤창 씨는 그때 네이버의 임원이었고, 그리고 정진상이 만날 때 민주당의 A 의원도 동석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윤영찬 씨에 대한 우리가 잊지 못할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9일) 한국경제 이민아 기자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윤영찬 의원이 카톡으로 야, 카카오 들어오라 그래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주호영 국민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다음 메인에 노출되자 너무하는군, 들어오라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윤영찬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군가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달라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윤영찬 의원이 누군가와 주고받던 메시지 창에는 상대방이 주호영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 라고 하자 이거 카카오에 강력하게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는군요. 들어오라 하세요 라는 대화가 뚜렷이 담겼다는 것입니다. 이에 카카오 측에서는 뉴스 편집은 AI가 하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윤영찬 의원이 포털 사이트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쪽 출신이라는 점이라는 겁니다. 제 해설이 필요합니다. 윤영찬이 포털 출신이에요. 네이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 잘 알아. 우리가 네이버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돼 있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기대해 있고 편향적이야 라고 공격할 때마다 네이버는 뭐라냐면 아니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AI가 자동적으로 해요 라고 지금까지 변명을 해왔어요. 너무나 그렇게 그런 사람이 카카오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야 카카오 들어오라고 그래. 카카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우리는 뉴스 편집을 사람이 안 하고 AI가 해요 라고 카카오가 대답한 겁니다. 둘 다 네이버도 거짓말이고 카카오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뉴스 편집은 AI가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이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사람이 해온 겁니다. 즉 네이버와 다음은 거짓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속여서 사악한 본심을, 정치적인 사악한 사심을 네이버와 다음에 반영시켜왔던 겁니다. 이제 6월이면 방송통신위원장이 바뀝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KBS와 MBC를 공영방송에서 퇴출하는 것. 두 번째는 네이버와 다음이 지금까지 어떻게 정치적으로 개입했는지를 밝혀내는 것. 세 번째는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구글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언론을 막아왔는지 이것을 밝히는 것.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재명 사건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여러 곳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벌였던, 좌파 정부가 벌였던 여러 가지 악행들을 고구마 줄기처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소재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찬이 신랄하게 다 솔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AI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겉으로는 국민들에게 우리는 뉴스 편집을 공정하게 합니다. AI가 합니다. 천만의 말씀. 거짓말이라는 걸 스스로 윤영찬이가 증명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음 뉴스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 책 광고입니다. 예, 이상로가 지은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2016년에 이 책을 썼습니다. 물론 여기에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그 제안도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에 이 책을 출판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제게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아니야. 그때 우리가 이상로 기자 제안을 들었어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다는 겁니다. 책은 비싸지 않습니다. 교보문고와 예스24 같은 곳에서 우편을 통해서 주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로 제가 지은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을 한번 사서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제 뉴스로 갑니다. 조선일보가 30일 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31일은 토요일이었으니까 그 마지막 2022년 마지막 그 금요일 날 조선일보 기자들이 우르르 용산에 몰려가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자, 그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30일 날입니다. 이 사진을 읽어드립니다. 사진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원탁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이쪽으로는 뭐 국가안보실장, 그 다음에 경제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여자 머리 보이죠? 여자분 모습. 김태혁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렇게 쪼로록 앉아있다. 이쪽으로는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으로 보기엔 좌측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좌측은 조선일보 주용중 편집국장, 이분이 조선일보 주용중 편집국장, 정우상 정치부장, 최재혁 사회부장, 조용래 산업부장, 이렇게 여러 명이 인터뷰를 윤석열 대통령과 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특종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은 국가의 최고의 그 실력자와 어떤 그 매체가 인터뷰하느냐는
어떻게 보면 특종입니다. 말하자면 조중동 중에 조선일보만 유일하게 간택된 거고요. 뭐 좌파 신문은 얘기할 거 없겠지만 그 조선일보는 자기가 이 윤석열 정부에 가장 밀접해서 취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보고 있는 이 사진을 보는 중화일보와 그리고 동아일보는 별로 기분이 언짢을 겁니다. 벼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디 이 용산 두고 보자. 조선일보만 이렇게 해줬어 라고 기분이 나빠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한 명도 아니고 주로로 편집국장, 정치부장, 사회부장, 산업부장 4명씩이나 우르르 달려가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으면 많은 것들, 즉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조선일보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봤구나. 꼼짝만 윤석열 대통령이 땀을 뻘뻘 흘렸구나. 이것을 기대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선일보가 그럴 신문이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국민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조선일보가 대신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어봤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국민을 위한 신문이 아니고 조선일보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윤석열에게 물어볼 만한 그러한 신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내용입니다. 어떤 것들을 질문했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 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예. 먼저 윤석열 씨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겸손하게 하라고 자기가 말했다. 자기 아내인 김건희 씨에게 겸손하게 하라라고 했다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 중대선거구가 필요하다. 남북 정상회담은 거부할 이유가 없지만 보여주시긴 안 돼 하는 겁니다. 중국과는 경제 문화에서 만약에 창출할 부분이 있다. 일본과는 정상 간 상호 방문으로 물꼬를 틀 것이다. 노동개혁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초등생 돌봄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자가 어떤 걸 물어봤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걸 답했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조선일보 신났어요. 일면, 그 다음에 2면, 그 다음에 3면, 그리고 4면, 그리고 5면, 이렇게 5면에 걸쳐서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습니다. 근데요, 다 쓰레기예요. 조선일보 기자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다 쓰레기입니다. 5면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인터뷰한 거 다 쓰레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답했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새해 내각이나 대통령실 일부 참모진을 개편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국면 전환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사를 하지는 않겠다. 조선일보가 또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은 야당과도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당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시네요 라고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잘 지내야 하는데 서로 간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대화가 참 어렵다. 지난번에 국회 시정연설을 할 때 들어오지도 않았다. 조선일보 기자가 또 물어봤습니다. 통합을 이야기했지만 인사에 있어서 지역이나 학교가 편중돼 있고 법조인 출신이 많다는 비판도 있다라고 물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글쎄요, 저는 사람을 쓸 때 학교나 지역 같은 거 신경 쓰지 않는다.
검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일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언론 소통을 강조했는데 도어 스태핑이 중단됐네요. 라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이라는 게 대통령과 젊은 기자들이 힘을 합쳐서 대국민 소통을 잘 해보자는 거였는데 협조 체조가 잘 안 돼서 아쉽다. 자, 조선일보 기자가 또 물어봤습니다. 2024년 총선은 내년도입니다. 이제 2024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중요한데 지금 당에서는 윤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윤심은 뭔가? 라고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대답이 선거 때는 무슨 윤핵관이라더니 대통령이 되니까 윤심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검찰에서 수사팀을 구성할 때도 이 수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뽑았지 옛날에서 같이 일했다고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다. 자, 또 조선일보 기자가 물어봤어요. 권영세 원희룡 장관이 당대표 출마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답변이 당대표로 나가든 총선에 출마하든 간 그건 각자가 선택할 문제다. 조선일보 기자가 물어봤어요. 한동훈 장관은 어떤가? 한동훈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조선일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윤핵관은 진짜 없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핵심 관계자라는 말은 결국 어떤 지위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말 같더라. 대통령 참모 중 누구를 핵심 관계자로 가면 그 사람은 결국 이제 집에 가야 한다는 말로 들리더라. 그래서 윤핵관이 누군지는 모르겠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라고 말할 수 없게 됐다. 조선일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의 덕목 중에 포용력도 중요하다. 여당의 비주류들과 좀 더 소통하고 대화해야 되는 건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 당선되고 현재까지 여당 의원들을 가리지 않고 만났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다. 조선일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정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개헌, 중대 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라고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 대답이 개헌이라는 게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묻힐 것이다. 다만 이제 선거구제는 다양한 국민들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화되어 있고 진영이 양극화되어 있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조선일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면 제도적 보완과 함께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계획입니까?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 답변이 지금 경찰 수사가 국민들이 볼 때 많이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큰 것 같다. 이번에 보니 인파관리라는 점에서도 시스템이 많이 부족했고 여러 기관의 협조도 부족했고 사고 직후 보고 및 대응체계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자, 조선일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정무적인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답변이 글쎄 그게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거다. 과거에 대통령이 느닷없이 국명전환 차원에서 인사를 하던 시절에도 책임을 물을 뭔가 있어야 했지 그냥 사람을 바꾼 적은 없다. 조선일보 기자가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답변. 정치보복이라고 하려면 선거 이후 그야말로 정권이 뒷조사를 했다면 모를까. 지금 수사는 이미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다. 조선일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답변. 수사는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 그 궁금한 것을 조선일보 기자들이 물어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선일보 기자들이 아주 시원하게 물어봐 줬고 대통령이 속 시원하게 얘기했거나 아니면 쩔쩔맸다라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4명이나 갔어요. 편집국장, 정치부장, 사회부장, 산업부장 이렇게 4명이나 조선일보 간부들, 주요 간부들은 다 갔습니다. 이 4명이나 되는 조선일보 주요 간부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조선일보에서 나한테 좀 연락을 하죠. 이상로 기자도 좀 같이 갑시다. 조선일보 기자는 아니지만 이상로 기자님도 좀 같이 가시죠. 그럼 내가 좀 같이 갔을 텐데. 이 사람들은 국민이 원하는 거, 물어보고 싶은 거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사람들이 물어봐야 돼요.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봐야 할 것을 제가 조선일보의 편집국장, 사회부장, 그리고 편집국장, 사회부장, 그 다음에 산업부장, 정치부장에게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왜 4.15 총선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나요? 많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님, 많은 국민들이 4.15 총선에 대해서 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경선을 했던 황교안 대표도 4.15 총선은 부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부정선거 수사 안 합니까? 라고 물어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물어봤잖아요. 왜 안 물어보죠? 안 물어봤잖아요.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빼놓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있어서 수사를 종결한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수사 안 합니까? 라고 물어봤었어야 되는 거죠. 안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다섯 면에 걸쳐서 뭐 대대적으로 대서특필을 했어요. 조선일보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건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어. 야, 참 기가 막혀. 어떻게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건 쏙 빼고 물어보죠? 그것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기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레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의 이 5면 기사, 이거 다 쓰레기예요, 이거. 왜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걸 물어보지 않느냐고요. 조선일보는.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뭐 하는 짓거리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요. 이걸 보고 쇼라고 그러는 거예요, 쇼. 이런 걸 보고 한통속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이익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조선일보 이익 공동체입니다, 이거. 이익 공동체를 확인하는 쇼였어요. 국민은 뒷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일부 유력 신문들이 함께 짜고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는 거, 이거 쇼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그리고 일부 못된 언론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왜 안 물어봤어요? 4.15 총선, 많은 사람들이 4.15 총선 부정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왜 조선일보는 왜 안 물어봤어요? 조선일보의 그 많은 지면에 광고에 4.15 총선 수사하라는 광고가 엄청나게 많아요. 조선일보를 매개 살린 게 누구냐? 우파 시민들이에요. 왜 안 물어봤어요? 근데 조선일보는. 그리고 왜 수사를 종결해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울산 선거에서 왜 문재인은 배제했어요? 왜 그걸 물어보지 않죠? 물어볼 게 많아요, 저는. 태블릿 PC도 물어보고, 왜 최소은이는 사면을 안 했습니까? 라는 것도 물어보고, 물어볼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왜 안 물어보냐고요? 왜? 뭐 하느냐? 못 하러 가느냐고, 지금 이 자리에. 뭐 때문에. 이게 무슨 기자예요? 이게 뭐예요? 기자가, 이게 무슨 기자야?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꼬라지입니다. 거대한 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신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와 관련된 기사 하나를 소개하는데, 관련됐다기보다는 미국에서 유명한 언론인이 죽었습니다. 90세로 별세했다고 그러네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예, 이분은 93세에 별세한 미국 대표 앵커이자 인터뷰의 여왕 바바라 월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인터뷰를 아주 정치인들이 싫어할 만한 질문만 하는 대표적인 언론인이 바바라 월터스입니다. 기자들,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기자들은 모두 바바라 월터스를 너무나 잘 알아요. 기자들 이렇게 무슨 교육이 있으면 이 바바라 월터스 얘기를 초년 기자들한테 선배 기자들이 꼭 해줍니다. 기사 읽어드립니다. 지난달 30일 작고한 미국의 전설적 앵커 바바라 월터스가 초년별 초년 기자 시절에 위에 부장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넌 외모도 이상하고 발음도 부정확해. 카메라 앞에 서지 마. 그렇지만 바바라 월터스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발음을 교정하는 등 자신을 더욱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사가 틀렸음을 온 인생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93세. 그의 사망 소식이 ABC 방송 보도 자료로 알려지자 슈퍼스타였 굿바이, 선구자가 떠났다, 전설이 사라졌다는 등의 추모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ABC 60분, 60미닛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과 플랫폼에서 진행자로 탁월한 기량을 펼쳤습니다. 자, 이 바바라 월터스가 이제 어떤 사람과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립니다. 그와 마주 앉은 전직 대통령만도 버락 오바마, 리처드 닉슨 등 10손가락을 놓고 피델 카스트로, 쿠바요, 피델 카스트로 등 스트롱맨, 독재자, 리더들도 인터뷰하면서 아주 강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닉슨 전 대통령이 1992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한 뒤 인터뷰에선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닉슨한테 이렇게 무찔렀어요. 도청 테이프를 인멸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시나요? 닉슨이 대답했다. 그야 그렇죠. 잠시 침묵하다가 아예 테이프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후회를 합니다. 바바라 월터스가 더 파고들었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테이프를 불태우고 싶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닉슨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럴 겁니다. 그 테이프에 담긴 사적인 사건들 대화들이었고 잘못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라고 닉슨이 말했다는 겁니다. 바바라 월터스 자신이 꼽은 최고의 인터뷰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추문 상대 모니카 루인스키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때는 직구 아닌 변학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바바라 월터스가 루인스키죠. 모니카 루인스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같은 여자니까 나중에 딸아이의 엄마가 된다면 이 스캔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랬더니 루인스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큰 실수를 했네요. 월터스는 이 답을 주는 순간 몸을 돌려 카메라를 직시하며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해에 기억할 만한 문장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퍼 게이트라고 그러죠. 클링턴 지퍼 게이트요. 바바라 월터스가 모니카 루인스키에게 물었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찍고 있죠. 저기 나중에 딸을 낳는다면 대통령과의 스캔들에서 어떻게 말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루인스키가 엄마가 큰 실수를 했다라고 딸에게 얘기해 줄 거다. 그랬더니 루인스키가 카메라를 향해서 딱 이렇게 뒤로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해 기억할 만한 문장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월터스는 인터뷰 대상과 지나치게 친분을 깊이 쌓고 정통 저널리즘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방식의 인터뷰를 했다는 등의 비판도 받아왔다. 그러나 50년 넘게 카메라 앞에 서고 전설이 된 건 바바라 월터스였다는 겁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조선일보 기자와는 전혀 다른 언론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죠? 왜 한국의 언론인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나요?
왜 대통령, 우리 유행가 가사 하나, 제가, 이 유행가 가사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랬습니다. 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한없이 작아지는가, 이런 거, 유행가 가사 맞나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런 유행가 가사 있는 것 같아요. 왜 대한민국의 기자들은 대통령 앞에만 서면 이렇게 뻘짓을 하느냐고요? 바보예요? 왜 대한민국의 기자들, 멍청한 기자들이 대통령 앞에 할 말을 못하고 물어볼 걸 물어보지 못해요?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맞나요? 유행가 가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불렀죠? 자, 뭐 노래 제목도 생각 안 납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쉬어가는 의미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기획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해드린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 AI공학과의 김효종 학과장님이십니다. 이번에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자뿐만 아니라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 또 대학교에 지금 현재 다니고 계신 분, 또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 또 정년퇴직하신 분들도 AI를 배우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AI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장학금 혜택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업하고 이렇게 좀 세종대학하고 이렇게 MOU 체결하면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국가장학금도 있고요. 세종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컴퓨터 AI공학과의 김효정 교수님과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임효정 교수님의 개인 핸드폰 번호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남아있는 여생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다시 뉴스로 돌아옵니다. 내년입니다. 이제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빨리 선거법 개정하자는 겁니다. 어제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진표 의장은 지난달 26일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특위위원들을 공간에 초대해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이렇게 얘기했다. 총선 1년 전인 2023년 4월까지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총선이 내년이니까, 내년 4월이니까 올해 4월까지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2월까지 각 당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달라. 이후 국회의원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제 선거법을 끝내고 5월 때부터는 개헌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선거법 개정에 찬성합니다. 선거법 개정뿐만 아니라 선거관리, 공직선거법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을 같이 개정해야 됩니다. 공직선거법 중에서 가장 먼저 손봐야 될 것은 사전선거를 폐지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수개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거법 개정해야 되고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헌에는 반대합니다. 170석의 가짜의 국회의원들이 존재하는 한 그들이 얘기하는 개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차피 이제 내년에 선거니까 이제 여당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공천할까? 먼저 당협위원장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분, 이번에 동대문 을 당협위원장에 바뀌었죠. 연일 그 양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연일 SNS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SNS상에 올라온 내용 또 보여드립니다. 김경진 2016년 11월 27일 세계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형했다. 상한검, 하한검, 미스코했다. 상한검, 하한검,
뭐 이렇게 뭐 눈 부분이나 뭐 미스코는 뭐예요? 미스코가 뭐죠? 코 수술했다는 겁니까? 세월호 7시간과 성형수술 무관한지 밝혀야 한다.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동안 성형수술하느라고 세월에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김경진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성공하고자 국민이 이미 이런 사람을 지금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했어요. 당협위원장 다 한 게 아니라 26곳은 아직도 당협위원장을 비워놨다는 겁니다. 뭐냐? 야당을 손볼 자객 공천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26군데 당협위원장을 비워놨다는 겁니다. 여기에 유명한 페이스북 저널리스트 호식 리버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4.15 총선에서 공천 때문에 패한 게 아니야. 국민의힘 사람들아. 부정선거 때문에 진 거야. 정말 당신들은 죽어야 정신 차려? 라는 글을 포스팅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또 광고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쉬어가는 의미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손에 조그만 이 기구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 기구를 눈에 딱 붙이면 그냥 술술 저게 뭐다. 그 다음에 신문도 줄줄 읽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먼저 이 기계를 사서 이 기구를 사서 메시 유명한 그 축구 선수 메시가 이제 메시는 돈이 많잖아요. 이 기계를 사서 시력이 나쁜 시각장애인들에게 이 기구를 많이 사서 많이 나눠줬다라고 하는 광고입니다. 그 광고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 메시가 광고하는 겁니다. He is one of the greatest football players in the world. They are 12 exceptional visually impaired individuals of different ages and diverse backgrounds. This year, they met. ¿Para qué te voy a poner? ¿Le va a poner el aparato? Ahí va. A magical moment that changed their lives forever and left Messi speechless as he presented them with the revolutionary Orcam Maya. He is one of the greatest football players in the world. Increíble lo que puede ser They are hacer esta 12 paratita. the ability to recognize faces of different ages and diverse backgrounds, to read and understand any kind of text. ¿Para qué te voy a poner? Another brilliant performance. Ahí va. A magical moment that changed their lives forever and left Messi speechless as he presented them with the revolutionary Orcam Maya. Increíble lo que puede ser hacer esta paratita. The ability to recognize by voice command, Orcam Maya is the most advanced to read and understand any kind of helping to improve the lives of visually impaired people. Orcam My Eye. Esto es increíble. Identifying Esto es money magia. notes. Orcam Maya for blind identifying and visually impaired people. Share this video to help us spread the word. Going to be life-changing for myself. It's a magnificent piece of technology. Activated by voice commands, Orcam My Eye is the most advanced wearable assistive technology, helping to improve the lives of visually impaired people. Orcam My Eye. Esto es increíble. Esto es magia. Orcam My Eye for blind. 예, 여러분 조금 앞에 광고가 좀 잘렸죠? 잘 안 보였죠? 다음부터는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리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리입니다. 이 기구의 원리를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작동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기계를 자기 안경에 부착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은 있습니다. 이 책은 최근에 출판된 프랑스 교육처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읽고 싶은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프랑스 공부 홈페이지에는 유치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유치원의 주요 임무는 아이들이 인격을 배우고 개성을 드러내 보이며 스스로를 개발하기 위해 학교에 가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학교란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생활하는 공간이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밌죠? 예, 여러분 송출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뭘 좀 잘못 만진 것 같은데
맞나요? 조금 저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송출이 조금 제가 뭘 잘못 만져서 잘못 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잘못 간 것 같아요. 제가 뭘 좀 잘못 만져서 잘 되나요? 잘 된다고 그러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 기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려면 여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이곳으로 전화를 하시면 이 기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를 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직 뉴스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미국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특히 하버드 대학에서 그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얼마나 엄청난, 누가 행복한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학생,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면 아주 집안도 잘 살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아주 가난한 동네 학생, 이렇게 양쪽의 집단을 선정해서 85년 동안, 그러니까 85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 학생, 그리고 가난한 학생, 양쪽 집단을 85년 동안 추적해서 관찰해 왔습니다. 85년이니까 본인 관찰 대상인 분은 이미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그 자손까지 지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추적 관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결론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의 웰딩어 의대 교수입니다. 그 추적 관찰 결과 놀라운 결과를 발견해냈어요. 의지할 만한 관계가 행복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까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즉, 사람하고의 관계가 건강, 그리고 수명에도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0살일 때 인간관계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들이, 50대 때 인간관계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들이 80대에 가장 건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50대가 중요합니다. 50대 막 그냥 화내고 이러지 말고 아주 친구들 많이 만들고 50대에 인간관계가 좋으면 80대에 건강하다 하는 겁니다. 50대의 인간관계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80대에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었다. 외로움과 고립은 술이나 담배만큼이나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80대 부부들이 삶을 연구해 보니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 고통이 덜하고 더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반대의 경우는 자신이 더 아프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 곳, 집과 먹을 것, 그리고 의료보험 제도가 있다면, 의료 서비스가 있다면 그 이상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 같지 않다. 자기가 살 집, 자기가 먹을 것, 그리고 의료보험 시스템이 있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 테니까 돈이 더 많다고 똑같다면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먹을 것도 있고 살 집도 있고 의료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돈이 더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한 건 아니더라. 그 사람들이 50대 때 얼마나 사람들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졌는가, 그것이 80대의 건강을 좌우한다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버드생과 빈민촌에 있는 학생들 724명을 그 당시에 85년 전에 선정을 해가지고 85년 동안 조사를 한 거예요. 연구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제가 몹시 나무랐습니다. 기자가 아닙니다. 언론이 아닙니다. 기자라면 저는 여기 막 제가 그 자리에 갔었으면 그 질문을 어떻게 참아요, 여러분? 잠깐, 대통령 뭐 바쁘신 거 아는데, 좋고, 질문 하나만 딱 합시다. 4.15 총선 왜 부정선거 수사 안 하는 거예요? 또,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찍힌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왜 수사, 서해 공무원 사건은 딱 문재인 앞에서 멈췄어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나 하면 돼.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무슨 경기방송 여기자는 과감하게 질문했다고 나중에 경기방송 그거 없어졌는데 조선일보가 없어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4.15 총선 그거에 수사 안 해요. 그리고 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딱 끝나요? 수사 종결 왜 했어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추소문이는 왜 사면 안 해줬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취임식 전에, 한 달 전에, 대구 달성 사저에 내려가가지고 변목 없습니다. 명예회복 시켜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슨 명예회복을 시켜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자로, 조선일보 기자라면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을까? 여러분. 저는 제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소신있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제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조선일보 이런 데서 월급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월급으로 생활합니다. 그게 가장 떳떳하고 그게 가장 두려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워요. 여러분이 저한테 10,000원이라도 후원을 해주시는 걸 5,000원 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두렵습니다. 그때마다. 이분이 저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 저는 배신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그때그때마다 가다듬곤 합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상로를 압박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후원금 통장에 후원금이 들어올 때마다 두렵습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상업 광고합니다. 저는 잠도교 숙면 매트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잠도교 숙면 매트에서 숙면 매트를 구입하는 분께는 조끼를 선물해드린다고 합니다. 조끼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조끼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잠도끼 사장님한테 이거 좀 무겁지 않아요? 그랬더니 잠도끼 사장님께서 무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효과가 좋아서 무겁다는 얘기, 한번 써보면 무겁다는 얘기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입니다. 잠도깨비 매트를 세트로 구매하거나 렌탈하시는 분에게는 자기장 조끼를 증정해 드린다. 지금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고 친 조선일보 기획 인터뷰. 좀 짜고 쳤다고. 아니, 그렇게 중요한 질문 하지 말아달라고 용산에서 미리 부탁했을 수 있어요. 그거 질문하면 우리 인터뷰 응하지 않을게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잘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잘 쓰는 수법이 뭐냐면, 처음에는 저쪽에서 얘기를 해. 그거 질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럴게요. 근데 들어가서는 딱 그래요. 가지 않는 순간에. 제가 질문하지 않을 거라고, 설마, 이상로 기자가 그거 질문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는 않으셨겠죠? 라고 시작합니다. 그게 기자예요. 그래서 기자는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올해 구독자 10만을 기원합니다. 제가 17만까지, 18만까지 구독자가 있었어요. 근데 구글에서, 계정을 폭파시켰습니다. 지금은 17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루에 한두 명씩 더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 구속 안 시킬 것 같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도 구속을 안 시키고 구속을 못 시키겠죠. 국회 본회의 끝나면 임시회의, 임시회의 끝나면 본회의, 본회의 끝나면 임시회의. 그러면 내년 4월 10일 돼요. 내년 4월 전에 이재명이가 그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 구속이 안 됩니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이재명이가 국회의원 당선되면 그럼 끝나는 겁니다. 또 이재명 구속 안 됩니다. 저 170억 가짜의 국회의원 적으로 국회를 손보지 않는 한 이재명은 구속되지 않습니다. 예, 저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격려해 주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작년에 한 해 동안 우리가 해결이 될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한 해를 넘겨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